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빅뱅 엔젤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1대1 인터뷰, 투자자들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투자 혹한기라는 주제로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사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2회에 걸쳐가지고 대담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저희가 이번에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대담을 마련한 이유는요, 지난 4월에 월드 IT 쇼라고 하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 전시회가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국내 전시회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하고요. 그 중간에 톡톡한 역할을 한 곳이 있다. 이 흥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이 있다. 밍글링존이라는 괴담이 떠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밍글링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인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는 김태현이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네 분을 모셨는데요. 차례대로 어떤 분이 출연해 주셨는지 일단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을 위한 AI를 만드는 기업 트리플렛의 신동화 대표입니다. 네, 다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상에서 소변을 이용해서 소변 검사를 이용한 건강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옐로시스의 타규경 대표입니다. 네, 다음 대표님? 예, 드론 무인 운영 플랫폼 아르고스타인의 정승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엑스에서 전시의 혁신과 코엑스의 신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파트장 김태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모신 거를 들어보셨겠지만 코엑스 관계자분 한 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월드 IT 쇼의 전시에 실제로 참가했던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 세 분을 모시고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이렇게 대담을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밍글링 존이라고 하는 것은 밍글링이라는 거는 이제 어울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 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김태현 파트장님 온라인으로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또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밍글링이 어떤 거였는지 잠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시에서 이번 월드 IT 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밍글링 존은요. 전시에 참여한 부스로 참여한 기업들과 전시에 참관하는 기업들 간의 비즈니스 성공 확률,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또 전시에 많이 오셔서 투자자분들이 또 전시에 참여하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딜소싱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비즈니스와 투자를 커넥팅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는 전시 사업에 이렇게 하는 곳에서는 그런 시도가 잘 없었나요? 어땠습니까? 기존에도 비즈니스 매칭 이런 것들은 서비스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월드 IT 쇼 공동 주관사가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를 가지고 전시 부스에 참여하신 기업들의 니즈, 사업 협력이라든지 이런 제휴에 대한 니즈 그리고 투자에 대한 니즈를 미리 파악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세일즈를 주관사가 띈 그런 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어떤 세일즈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행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저희 나름대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기업들을 위해서 세일즈를 띄었고 그리고 커넥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여기 참여하셨던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참여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았는데 실제로 참석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가장 크게 달라진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 정성호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기대 이상으로 사실 방문객들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런 현상인지 아니면은 주최 측의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은 국내 전시회고 그래서 이제 저희를 홍보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가 처음 예상한 브로셔나 카탈로그가 이미 다 소진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방문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미팅도 일반적으로 관심만 보인 분들도 좀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사업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건들이나 얘기들이 많이 진전된 바이오들도 있어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꽤 도움이 됐던 기대 이상의 전시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타규경 대표님은 올해 1월에 있었던 CES 가서도 또 이렇게 뵙기도 하고
대표님 못 밝혔겠지만 저는 지나가면서 봤는데 네. 뭐 두 군데를 다 다녀본 입장에서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도 이제 실제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23년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행사를 CES로 이제 열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3년에 이제 CES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외국인 바이어분들이나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오시는 그런 좋은 사례들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동시에 비교를 해보았을 때 WIS에 참관을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바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CES 같은 경우에도 오셨던 분들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제 저희도 분석을 해보고 WIS도 이제 동일하게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거의 참석해주신 인원이 거의 동등할 수준으로 WIS에 참석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CES 같은 경우는 해외 바이어들하고의 연계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던 좋은 사례였는데, WIS는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과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심 있는 분들과의 그런 직접적인 커넥팅이 일어난 좋은 사례들을 많이 저희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트리플렛은 어떠셨습니까 이번에? 네, 저희도 밍글링 존을 기반으로 해서 좀 새로운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저희가 사실 원래 AI 회사다 보니까 이거 바로 한 3주 뒤에 있는 다른 전시회가 좀 저희의 원래 메인 전시회인데 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는 브로셔를 아까 말씀하신 거 다 이제 솔드아웃 되셨다시피 저희도 2배로 이렇게 찍어서 갖다 놨고 이제 한 박스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또 꺼내 와야 될 정도로 되게 사람들이 많았고 저희가 그 다음 박람회에서 만나 뵙기를 원했었던 많은 고객사들을 오히려 이쪽 박람회에서도 많이 만나서 둘 다 너무 좋은 박람회였고, 원래 월드 IT 쇼는 그래서 조금 이제 하지 말고 다음 박람회에 원래 집중할까 하다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네. 월드 IT 쇼도 무조건 머스트로 나가야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김태현 판사장님 눈치를 보면서 내년에도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진심이 안 들리는데 진심입니다. 네, 진심입니다. 와닿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뭐 객관적인 수치로 뭔가 증명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WIS 이번에 월드 IT 쇼를 하시면서 뭐 방문객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밍글링 존에 대한 이야기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전체 월드 IT 쇼 전체 부스로 참여하신 기업들은 대중견 중소기업들 다 합쳐서 한 450개 이상 참여를 하셨었고요. 네. 그 중에 밍글링 존에 참여하신 기업이 한 130개 기업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밍글링 존의 커넥팅, 이 비즈니스와 투자 커넥팅을 하시고자 희망하시는 기업이 한 75개사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참관객들이 한 6만 명 오셨더라고요. 예, 마지막 날 뭐 4, 5시까지도 바깥에 그 입장하는 곳이 인산인해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와주셨고, 그리고 밍글링존에서 이제 비즈니스와 투자 커넥팅을 신청한 한 75개사들의 좀 관심을 가졌던 이제 대중견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투자사들이나 이런 사업 제휴와 협력을 원하셨던 바이어분 그리고 투자사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미팅 커넥팅을 한 400건 이상, 한 417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하셨던 바이어분이나 투자사분이나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왜냐하면 늘 오던 전시인데 오셔서 반나절 그냥 이렇게 한 1층, 3층 돌고 몇 개 기업 브로셔나 명함을 가져가시는데 그 기업들을 사전에 소싱할 수 있게 만들어드렸다는 것 자체를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사전에 소싱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는 저희가 미리 뭔가 뭐 IR 자료라든지 사전에 뭔가 신청을 하시면은 충분히 자료 제공을 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어떤가요? 충분히 자료 제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일단은 기업들이 말을 안 들었군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셨는데요. 열심히 하셨는데 기업 선정이 좀 늦게 됐었고요. 공동관들이 늦게 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제가 아쉬운 점은 기업들의 니즈를 신청하는 툴이 아직까지는 고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드렸고요. 또 바이어분들한테도 불편함을 많이 드려서
다음에 이 커넥팅 할 때는 정말 이 시스템을 좀 고도화를 해서 편리하게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기업 선정이 빨리 되면 저희가 기업들의 니즈를 더 많은 곳에 네. 예, 더 좋은 커넥팅을 위해서 세일즈를 뛸 수 있지 않을까. 한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성과를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혹시 다음 기회에 뭐 WIS가 됐든 아니면은 뭐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약간 밍글링 존 뭐 또는 커넥팅이 들어간 행사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좀 우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우리를 좀 사전에 알리는데 동참을 하고 싶은가요? 대표님 어떠세요? 네, 저는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눈치를 보지 않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밍글링존에서 만나는 분들하고 저희가 부스에서 만나는 분들의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박람회를 나가면서 많이 DM을 뿌리거든요. 그러면 저희의 대상 되는 회사들을 위주로 이렇게 많이 뿌리게 되는데 그런 것과 약간 결이 맞지 않아도 그 현장에서 아니면 밍글링존에서 저런 기관이나 저런 회사가 저희를 왜 만나자고 했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기회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좀 더 활성화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니즈 같은 것들이 상호 간에 이렇게 오픈이 돼서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그러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네, 당연히 저도 네, 있습니다. 네. 그 너무 이유- 눈치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양쪽에 네, 네. 가운데 있다 보니. 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밍글림존 같은 경우에는 네이밍 이름 자체가 네. 약간 요즘 MZ 세대들이 되게 오히려 찾아보면서 네. 하는 거에 되게 흥미를 또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름 자체가 조금 생소해서 저희도 밍글림존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좀 찾아봤던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될지 사실 처음부터 조금 궁금하긴 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제 저희가 뭐 자료도 올리고 이제 열심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기가 되게 쉬웠었는데 지금 밍글린존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어떤 액션을 좀 취할 수 있게 좀 가이드도 좀 주시기도 하시고 중간중간에 체크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나 이제 저희를 좀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좀 더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제 만날 수 있는 기업들을 뭐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투자자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좀 나누어져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펀딩에도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좀 이제 분류를 좀 미리 사전에 해서 만나면서 이제 얘기할 거리나 전략도 좀 세울 수 있는 상황에서 미리 만나니까 사실 상당히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직접적인 홍보도 되지만 밍글린존을 통해서 또 유입되는 인력들도 상당히 거기서 또 회의하고 이제 만나고 나서 또 추후에 또 관련자 분들이 오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서 여러 가지 동력을 좀 받았던 좋은 사례였던 것 같고 내년에도 또 다시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내년에도 꼭 참가하고 보여주세요. 싶습니다. 두 개 기업 홍보했습니다. 내년에. 내년에도 꼭 참가하고 좋으시겠습니다. 싶습니다. 아니 올해 입사 작년에 입사하셨나요? 작년 8월에 입사한 아. 신입입니다. 네. 네, 벌써 고객사 두 네. 분이나 또 갖고 하시고 좋습니다. 우리 전성호 대표님 어떠셨습니까? 예, 저희도 많은 방문객으로 많이 놀랬는데 이렇게 이제 활성화된 전시회를 정말 이제 코로나 이후 처음 접해봐서 저희 내년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가할 세계고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뭐 그 매칭도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보통 바이어분들 중에 제품의 기본적인 스펙이나 내용만 물어보고 정보만 얻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번에는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메일도 뭐 4-5차례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구체적인 이제 상황까지도 많이 진전이 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나름 준비가 잘 된 전시회가 아닌가. 그럼 뭐 대중 뭐 투자자 중에 약속해놓고 안 온 경우도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네.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 지금 하시는 아니 그냥 이게 저희가 이제 IR이나 이제 투자자들하고는 미팅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뭐 이제 더 뎁스 있는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요번 전시회 이상하게 이제 개인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네, 관심 있는 네. 분들. 네네. 학계에서도 많이 오시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해도 되냐라고 음. 메일을 보내줘서 네. 검토 중입니다. 네. 액수만 된다면. 네. 아, 받을 용의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검토 중인데 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더 확인을 하고 있어요. 액수가 상당했나 본데요. 아니 액수보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맞춰야 되니까 네. 이제 기존의 투자자들의 이해가 아니 웬만하면 개인 안 받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투자 호황이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오신 개인분도 투자 의사를 밝힐 정도로. 뭐 하여간 좀 재밌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네. 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의외의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식이 많이 좀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허들이 낮아지긴 했는데 예. 그래도 굉장히 위험한데 하신다고 하니까 참 아니 그래서 좋네요. 개인으로 투자해도 되냐라고 처음 저기 메일이나 문의를 받아서 네네.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황하셨겠네요. 성과에 꼭 넣어두십시오. 좀 가장 많은 피드백이 전시에서 이렇게 투자자를 많이 만날 수 있나? 이 피드백이었습니다. 저희가 투자 커넥팅까지는 처음에는 엄두를 못 냈었는데 생각을 했던 게 삼성 근처에 어쨌든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으시고 매년 데이터를 저는 이제 직원이가 볼 수 있잖아요. 봤는데 꽤 많은 투자자들이 왔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투자 니즈 정보만 잘 전달을 미리 드리면 굉장히 서로 간에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어떤 걸 드린 거예요? 그냥 일단 뭐 대충? 네, 저희가 사실은 넥스트 유니콘에 좀 기대했습니다. 네. 넥스트 유니콘 플랫폼 안에 월드 IT 쇼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그 안에 이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데이터들 여러 가지 이제 뭐 밸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선택하실 수가 네. 있으세요. IR을 올려도 되고 안 네, 올리셔도 네, 되고. 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신청을 하면 기업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도 너무 바쁘시잖아요. 네. 예, 이런 메일이 오셨는지조차를 잘 모르시기도 네, 하시고 네.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아닐까. 그럼 내년에는 네네. 뭐 또 다른 전시회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겠군요. 개선을 하려고 네. 코엑스 내부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월드 IT 쇼 공동주관사 회의도 있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네. 좀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뭐 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까지 이제 또 월드 IT 쇼, 밍글링 존, 뭐 커넥팅 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실제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서 커넥팅이 일어나서 우리 스타트업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뭐 투자나 아니면 진짜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는 게 가장 좋았잖아요. 뭐 지금까지 나온 성과 중에 가장 좋은 건 어떤 겁니까?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드론을 하는데 이게 국내가 어쨌든 규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작년부터 해외 쪽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그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이제 수출 상담이 이루어지고 네. 좀 진전이 보이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 동남아시아에서는 네. 이 전시회가 있다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와서 어쨌든 질문이나 준비들을 많이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저희 부스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주최 측에서 굉장히 홍보를 디테일하게 잘 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주최사 중에 이제 한국무역협회가 있으세요. 네, 네. 그 무역협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월드 IT 쇼에서 대대적으로 이번에 해외 바이어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쪽 그 해외 수출 상담의 매칭 성과들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트리플렛은 어떻습니까? 뭐 좀 가시적인 성과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가능성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 트리플렛은 그 오프라인을 위한 이제 그 분석 서비스나 아니면 그런 오프라인 매장을 위한 분석 서비스, 특히 이제 어떤 고객들이 우리 매장에 많이 오고 그 고객들이 어떤 제품에 반응을 보였는지, 그래서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프로모션의 성과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석을 시각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어떤 고객사들이 리테일 매장을 운영하시는 이제 고객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패션 브랜드나 뭐 와인 브랜드 이런 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많이 이렇게 DM을 보내서 초청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이제 저희가 초대하신 리테일 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비상업적인 어떤 그런 단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립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서관 이런 곳들에 대한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미팅도 계속 이어나가고 지금 실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조금 더 기존의 어떤 그런 사이트와는 다른 사이트에서의 어떤 그 진출이나 뭐 매출도 생각하고 있어서 좀 더 의미 있는 박람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약간 뭐 공공 분야의 어떤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 있는 분들도 우리를 찾아서 많은 문의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한라산 국립공원에도 국립공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뭐 성별, 연령, 인종이라든지 그분들의 주요 이제 트래킹 루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왔고 그걸 이제 홍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좀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시회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뭐 들어봤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전시회 성과가 중요한 거는 요즘 또 투자 혹한기라는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실제로 우리 여기 계신 세 대표님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축복받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뭐 지금 뭐 투자 유치 활동이라든지 투자 유치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뭐 이 인터뷰가 원래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인터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타규경 대표님부터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우선.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분석 약학을 좀 전공하면서 이제 약물이 이제 체내에 어떻게 영향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빨리 좀 일상에서 좀 건강을 좀 이제 체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조기 진단법 쪽으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사업부에서 혈액 진단 관련돼 있는 시약을 개발을 하면서 네. 이제 집에서 좀 더 접근도 높게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뭘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소변에 접목하는 내용을 이제 삼성전자 내에서 이제 그 스타트업 프로그램 C랩을 지원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 토일렛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가정 내에 이제 그런 화장실을 건강 관리화하는 그런 개념을 저희가 먼저 이제 개발해서 그걸로 이제 스핀오프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언제죠, 그게? 저희는 2020년 10월에 이제 스핀오프를 했었고요. 그래서 한 네. 2년 6개월 정도 된 네. 기업입니다. 2년 6개월 됐군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서 네. 이미 시드 투자는 투자를 받으셨고. 네, 받고 네. 신용보증기금 쪽에서 이제 같이 시드 투자를 해주셨었고요. 네. 현재 저희는 이제 개발이 이제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소변 검사 키트와 그리고 토일렛 시스템이 개발이 완료가 돼서 이제 키트는 이제 의료기기 인증까지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네. 토일렛 시스템도 개발이 완료가 돼서 국내랑 이제 해외에 적용해서 이제 파일럿 테스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좀 해서 3년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요. 3년 지나가면 굉장히 많이 변한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실제 개발한 제품들이 실제 이제 상용화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매우 투자 혹한기이긴 하지만 용기를 내서 프리 A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라운드를 연 거군요. 네, 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 어느 정도 규모의 네. 투자를 지금 유치하려고 생각 중이신 거예요? 현재 저희가 투자를 이제 모집 금액은 지금 한 9억 정도 지금 네네. 모집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투자 모집 금액 중에 일부는 이제 지금 메이드가 됐습니까? 네네네 됐고 급하네요. 네 네. 됐고 예, 거기 현재 끼려면. 진행되고 있는 네. 건이 또 한 건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한 건이 진행되면 끝인가요? 지금 저희가 두 군데를 네네. 이제 점차적으로 한 군데 거의 이제 클로징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한 군데 이제 현재 진행 중인데 지금 한 군데 정도 더
진행.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네네. 투자자 중에 관심 있는 분은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되는 네, 건가요? 바로 연락을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왜냐면 이제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투자는 네. 저희한테도 물론이지만 이제 저희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더 큰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메이드 해주신 투자자분들께도 되게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모집 금액의 일부로 이제 한 군데 정도 좀 더 조인해 주시면 안정적으로 이제 저희도 다음 그러면은 사업 투자자들은 그런 데도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사실은 전대 네. 뭐 팁스 하셨습니까? 팁스를 저희가 현재는 R&D 이제 디딤돌 사업이 이번에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팁스는 그 지금 올해 내년 초에 네. 팁스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네. 제가 됐다는 게 아니고요. 아마 네네네. 보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도움이 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은 이제 딥테크 팁스를 하고 싶습니다. 아, 딥테크 트랙으로. 네. 욕심쟁이.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아마 이제 보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끊고 딴 분께 했다가 다시 넘기려고 했는데 대표님 계속 너무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결국은 해야 될 일을 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성호 대표님, 아르고스타인은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회사 설립한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저희는 이제 2018년에 네. 설립을 해서 네. 지금 만 5년이 넘은 회사예요. 네. 뭐 많은 제약이 있겠군요. 예. 2010 저희도 현재 이제 투자 유치 중이긴 한데 투자 상황부터 먼저. 투자 뭐 일단 그동안 투자도 좀 받으셨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투자 좀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독특하게 가장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 투자 환경이 좋았다는 2021년까지는 오히려 투자를 잘 못 받은 편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드론을 무인 운영하는 플랫폼이라는 게 이게 제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AI나 뭐 바이오나 이제 이런 분야 쪽에 있었고 오히려 이제 제조 쪽 분야가 많이 소외됐던 섹터여서 그 당시에는 투자를 못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투자 혹한기라고 하는 작년에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작년 10월에 투자를 받고 올해 5월에 이제 투자를 그 라운드를 지금 마무리를 한 상태예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이제 수출하거나 판매하고 하는 이 대금회수라는 흔히 얘기하는 운전자금이 매우 매출 성장에 따라서 중요한 기업이라 현재도 이제 투자가 오픈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를. 아까도 개인 투자자 혹하셨잖아요. 개인은 일단은 차순위로 고려를 하고. 아니 그분이 뭐 굉장한 엔젤일 수도 있으니까. 연락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열어놔야 되니까요. 근데 여하튼 그거와 무관하게 여하튼 계속 투자를 지금 현재 받고 있다. 오히려 약간 이제 저희처럼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저희는 되게 심플해요. 제품을 잘 만들어서 많이 팔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투자 혹한기에는 이제 저희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좀 명확하고 매출이 기본적으로 있는 기업들을 다시 약간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투자 받았다고 해서 되게 쉽게 받은 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여러 기관 투자자를 만나고 굉장히 이제 그 자세한 실사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희는 이런 혹한기에 투자를 받고 요 때를 잘 버티는 게 특히 5년 보통 제가 알기로도 한 3년부터 7년 이제 스타트업에 흔히 얘기하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맞습니다.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는 오픈돼 있고 적극적으로 매출 확대를 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더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리 트리플렛은 어떠세요? 투자와 관련돼서는 아까 뭐 대표님의 말하는 곳에 너무 여유가 묻어나가지고 투자가 이미 뭐 메이드가 많이 돼 있을 것 같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회사가 설립된 지 7년이 됐어요. 벌써 7년 되셨군요. 2015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사업 모델은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맨 처음에 2015년에 사업을 할 때는 시작할 때는 오토 서비스 그때 막 유행하던 오토 네네. 서비스에서 대리운전 네. 어플리케이션 네네. AI 기반의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는 저희 그 엔젤 투자분들이 카카오 임원분들이 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되기 전에 그걸 가지고 좀 영업을 하고 하다가 아무래도 카카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 계정에서 그 대리운전을 하기로 하고 나서 여기랑 경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원래 AI나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2017년까지 그 사업을 하다가 네. 2017년 말부터 피벗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년간 피벗을 하는 와중에 그때 좀 결심한 거는 이렇게 뭐 조금이나 뭐 엔젤 투자 이런 것도 받아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자신 있을 때, 네. 내가 매출이 자신이 있고 이 미래 성장성이 자신 있을 때 받는 게 투자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고객사들이 생기기 전에 그냥 POC 개념의 매출이 아닌 실제 매출이 나오기까지는 받지 말자라는 심정으로 작년까지 달려왔고 네. 작년에 그래서 좀 고객사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드디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그 매장용 AI 솔루션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되려고 하는데 이제 혹한기가 갑자기 또 네.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잠깐 이제 쉬자라는 의견들이 이제 기존 주주분들이나 저희 또 친한 VC들이나 있어서 요번 6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단계고 시리즈 A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투자의 첫 포문을 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트리플렛도 마찬가지네요. 오늘. 네, 맞습니다. 6월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네. 참고로 오늘 인터뷰하는 시점은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뭐 기사가 언제가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기사가 나갈 때쯤에는 이미 오픈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희가 반갑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네. 저희 통해서 네,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저희 참고로 6월부터 이제 삼성 KPMG가 저희 주관사로 네. 선정이 돼서 네네. 그 하우스를 운영해 주실 거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6월 한 10일부터 네. 아마 본격적으로 인바이트 시작될 예정입니다. 삼성 KPMG가 끼었다는 거는 우리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탄탄하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경제학과 나온 대표님이시니까 그런 건 잘 아실 겁니다. 네. 이 삼정이 부담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밍글링전에 모셨던 거군요. 예,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저도 창조경제센터에서 한 6년간 네네. 스타트업 지원을 하다가 네네. 작년 8월에 이제 이직을 했는데요. 처음에 공동관에 들어오시는 그 기관의 담당자분들이 아유 전시 됐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예. 왜냐면은 전시에 가셔서 항상 이제 전시 비용 지원만을 항상 네. 좀 많이 하셨던 것 시간을 같아요. 뺏긴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한 3일, 4일 항상 모든 인력들이 다 인발부가 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근데 요번에 제가 이제 기관의 심리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기관 담당자가 뭘 고민할까? 그들의 KPI가 뭘까? 근데 전시 안에서는 기관에서 따로 하시는 프로젝트 대비 굉장히 많은 바이어들과 투자자들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설득을 해서 대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관인 대표 그 담당자분들께 기관의 대표 선수를 데리고 와주세요. 예, 초기 기업보다는 대표 선수.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심사를 거쳐서 다 오신 분들이세요. 대표 선수 대표 중에 대표가 대표 중에 대표. 네. 아니 대표 중에 대표니까 지금 네. 아마 보시는 분들이 아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시리즈 A를 지금 여신다고 했고 네. 프리 시리즈 A 단계이시고 지금은 저희 시리즈 A 단계. 시리즈 A 단계입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그 단계입니까? 아까 그 단계 이제 좀 높아 더 지금은 마무리가 됐는데 네. 올해 좀 더 받을 생각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내년에 올해 이제 실적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아르고스다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드론을 한다. 크게 보면 드론이잖아요. 예. 근데 드론 하는 업체가 너무 많아요. 예.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거냐. 이렇게 또 투자자분들이 예.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이제 국내 이제 드론을 하는 회사들은 제가 보기엔 이제 크게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소프트웨어틱한 이제 예를 들면 건설 뭐 안전 진단 드론용 소프트웨어 뭐 아니면은 뭐 그 농업용 정밀 농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 이제 소프트웨어 완전히 중심의 드론 회사들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또 하드웨어 중심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드론 기체를 중심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그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기존에 했던 것들이 휴맥스 출신들인데 네. 이게 반도체 위에 미들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을 잘 올려서 그 IT 그 플랫폼을 만드는 거를 전문적으로 해왔던 선수들이고,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고요. 네, 선수들이군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드론이 점점 이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점점 이게 IT 쪽이 많아지면서 드론의 소프트웨어 양이 많아지고 좀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통신도 연결해야 되고 GPS가 부재한 환경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라이다나 컴퓨터 비전에 AI도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그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도 이제 드론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운 좋게 퀄컴하고 같이 일할 기회를 잡았고 네. 퀄컴 칩 베이스로 현재 이제 드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반도체 플랫폼 위에서 소프트웨어를 올렸던 경험이 있는 드론 회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 없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없는 건가요? 많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보기에는 제 생각엔 거의 저희가 한국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드론도 마치 이제 자동차와 같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트랙이 로드맵이 정해져 있는데 그 로드맵을 따라가는 회사이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한테 드론 IT 플랫폼을 저희는 제공하는 회사고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한테는 안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또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는 앞으로 이제 드론 상업용 드론에 그 스마트 드론 서비스 쪽에 이제 기본적인 드론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네. 성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이 오늘 인터뷰에서는 모든 내용 다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인터뷰를 보신 우리 투자자분 중에 그동안 아르고스타인이 뭐 하는 곳인지 드론인이라는 건 알았는데 저렇게 투자받은지도 몰랐고 이게 왜냐면 드론이라는 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약간 좀 재미없는 섹터였어요. 네네. 기존에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투자를 잘 받은 드론 회사들도 많이 있죠. 많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약간 그 기존에 투자를 많이 받았던 드론 섹터에서는 조금 흔히 얘기하는 베이스라인 쪽에 가까운 회사여서 그동안 좀 많이 소외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히려 약간 이제 매출과 기본적으로 이제 확장성을 좀 검증받으면서 저희 쪽에 좀 주목을 해주는 분위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저를 통해서 또는 대표님을 이렇게 아시면 우리 대표님께 직접 아니면 우리 김태현 파트장님께 연락 주시면 아마 연결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줌 키트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사전에 진단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네. 오줌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오줌에서는 우리가 유일한가요? 한국에서는? 소변 자체를 시도하시는 회사들은 이제 뭐 최근에 좀 더 많이 있으시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검사 키트가 인식이 많이 이제 코로나 전보다 후에 많이 좀 인식의 변화가 많이 있으세요. 왜냐면 코로나 검사를 집에서 많이 시도를 해보셨기 때문에 검사를 가정에서 하는 거에 대한 이질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소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뭐 혈액처럼 이렇게 뭐 그 핀을 꽂거나 해서 채취를 하지 않아도 바로 이제 측정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접근하시는 사례들이 최근에 이제 종종 늘어나고 있어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늘어나고 계신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소변 검사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가정에서 할 때에는 최대한 심플하게 그리고 되게 심리스하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정확한 검사 결과를 도출해서 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같이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토일렛의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이 소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검사하고 폐기까지도 용이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앱을 통해서 계속 결과를 관리하시고, 그리고 그에 맞는 개인 맞춤형의 건강관리 솔루션을 연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순환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 그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상하게 네 분 다 제가 인터뷰를 모시면 대표님들이 말이 너무 짧으셔가지고 제가 항상 뭔가 이끌어내고 뭔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 하여튼 우리 네 분은 한마디만 던지면 제가 도대체 언제 끼어들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좋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안 해요. 너무 좋은데 하여튼 뭐 너무 좋고요. 근데 우리 마찬가지로 트리플렉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뭐 비전 기반이긴 하지만 비전 말고도 뭐 하여튼 사람을 계속해서 뭐 오프라인에서 체크해가지고 하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시장 현황이? 네. 그러니까 이전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센서로 지금도 여러 매장들에서는 이렇게 센서 뭐 라이다 센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간단한 센서들로 사람을 개수하거나 하고 있는데 거의 한계점들이 있죠. 우선 성별이나 연령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AI가 발전하면서 이제 시각적으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시도들이 많아졌고 벌써 뭐 보안 솔루션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에도 이제 이커머스가 발전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는 더 이상 왜 가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거기에 따라서 되게 많은 변혁들을 하고 있는 시대이고 거기에 따라서 좀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여기에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지 신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반응을 보는 어떤 용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이 다시 어떤 리포지셔닝이라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그냥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들이 뭐 가족 단위로 오는지 연인끼리 오는지 어떤 성별 연령의 사람들이 내가 원한 그 타겟에 실제 도달을 했는지 뭐 프로모션 성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훨씬 더 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비전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저희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6월 10일부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대표님께 저한테 우리 김태현 파트장님께 마구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셨던 우리 새 대표님의 회사는 투자 혹한기임에도 불구하고 밍글링 존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하여튼 지금 투자와 관련해서 아까 다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 말고 스타트업 대표님들 계시면 꼭 밍글링 존 참여하시면 뭐 이렇게 좋은 성과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밍글링 존이 이번에 이제 처음 시도한 거잖아요. 네. 약간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계가 있고 향후에 만약에 전시회가 코엑스는 굉장히 앞으로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전시 계획도 있으실 거고 밍글링 존과 같은 어떤 새로운 시도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우리 김태현 파트너님 있으십니까? 네, 밍글링존에 참여하셨던 기업들이나 기관들이나 투자사 그리고 바이어 분들이 만족도가 좀 높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시는 언제 또 하냐라는 질문들도 있으셨고 저희 코엑스도 이 많은 양질의 DB를 정말 잘 커넥팅 해야겠다는 내부적인 좀 생각들도 가지고 있어서 좀 빠른 시일 내에는 저희가 8월에 이제 트래블, 여행입니다. 여행. 올드 트래블이라는 올드 트래블이라는 대단하십니다. 여행 전시를 저희가 하면서 이 안에서 여행이라는 게 저는 먹고 자고 입고 다 한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행 상품을 가지고 있는 여행 전시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테크 기반의 기업들, 마케팅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 그리고 뭐 여행 관련된 굿즈를 가지고 상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랑 8월 24일부터 27일 목금토일입니다. 그래서 목금은 기업들을 위해서 B2B, B2G 이런 커넥팅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투자사 연계나 네네. 그리고 이제 토일은 저희가 네. B2C
기업들에게 많이 네. 뭔가 마케팅 프로모션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네. 상품도 팔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들을 올댓 트래블에서 네. 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코엑스는 다양한 그 전시 주관사들이랑 여러 기업들을 위해서 비즈니스 커넥팅과 투자 커넥팅을 열심히 할 예정이니까요. 예산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기관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마케팅을 고민하시는 대, 중견, 중소 기업분들, 코엑스 전시 많이 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세 팀은 그대로 참여하면 되겠군요, 8월에. 어떻게 올드 트래블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 네. 드론으로 배송도 하셔야 되고. 가능합니다. 드론 배송. 캠핑장에. 네, 지자체들이 너무 많이 원하십니다. 여기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가게들마다 다 분석도 하셔야 그럼요. 돼요. 지자체 관광 네, 네. 스팟에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여기는 아이템이시고요. 또 우리가 또 여행을 갔는데 혹시 네. 아플지 모르니까 소변 키트로 검사도 좀 하고. 맞습니다. 다 함께 참석하시는 건가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좋다고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혼자 좋다고. 녹화되셨죠? 네, 네, 녹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예, 아주 좋고요. 근데 이제 우리, 김태현 파트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코엑스가 다 해먹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다양한 어떤 이 전시하는 곳들이 있는데 코엑스가 네. 이게 삼성동의 중심에 자리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면은 아이고 딴 데는 어떻게 버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얼마나 전시 같은 걸 많이 합니까 코엑스가? 코엑스가 1년에 한 150개에서 200개의 전시가 크고 작은 전시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단은 먼저 저희도 아주 스타트업처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엑스가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전시 속에서 조금씩 녹여보고 고도화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기대 이상으로 오늘 제가 있어서 말씀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도였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뭐 월드 IT 쇼에서 민글리존을 시작했다고 하면 또 올드 트래블에서는 또 비즈니스 커넥팅을 또 다른 형태로 또 한번 해서 좀 기업분들한테 도움되는 네. 예,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 자체가 뭐 대기업, 중소기업, 뭐 공공기관한테 도움이 되지만 또 우리 스타트업 관련 분야의 스타트업 분들도 전시에 참여했다가 예전에는 굉장히 따분하게 있다가 갔는데 굉장히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네. 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6개월 만에 대담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 전시회의 약간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해야 될까요? 이건 좀 너무 심한가? 예, 하여튼 뭐 그 정도로 굉장히 뭐 이렇게 만족도가 다들 높으셨는데 이제 대담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고요. 마무리 멘트 하나씩 해야죠. 예,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예. 짤막한 한마디씩. 오늘 뭐 대담을 마치면서 꼭 이 이야기는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우리 대표님부터 예, 배터리 여유가 있으실 때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프라인 매장은 정말 변혁의 중심에 있는 산업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가시면 정말 넥스트 레벨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구죠? 트리플래시.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 엘로시스는 가정에서 그 건강은 가정에서부터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와 협력 그리고 앞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연락 주시고 만남의 기회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대표님. 예, 저희는 작년부터 이제 해외 쪽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딱 저희가 이제 5년을 넘어섰는데 요 기간이 항상 잘 버티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나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조언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코엑스의 김태현 네. 파트장님. 경기가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파트너 그리고 사업 고도화를 하기 위한 투자사를 만나기 위해서 전시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기업들 소싱하시러 전시에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거의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